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집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머니 여기 태어난 여기가 집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한국말로 어머니 여자를 지집이라고 그래요. 기집. 그거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거든.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구조물이라는 개념보다도 살림살이하는 문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흐름을 지닌 것을 집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살아왔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 올라가서 마루로 올랐으면 나무로 깐 마루가 있고, 그 마루에 올라서서 한쪽으로 들어가면 큰 방이 있어서 그게 부모님이 계신 안방이고, 그 마루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은 아이들이 자는 적은 방, 걷는 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어른들은 어른들의 생활이 있으니까 어른이 사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안방이 규모가 커야 되는 건 무슨 가족이 모인다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하실 때는 그 큰 방에 한꺼번에 식구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 안방을 크게 맹기시고, 반대로 건너방의 경우는 아이들이 적은 숫자만 가지고 공간을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넓지 않게 맹기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방에도 큰 아이가 사는 건너방, 그 옆엔 또 작은 아이가 사는 건너방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한쪽 방 앞으로 쪽문을 맹길어서 아이들이 드나들 수 있게 그렇게 맹긴 것이 한옥이에요.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한 가족의 한 공간 속에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위계 질서에 따라서 다 이렇게 서로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한옥이죠.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보면 그런 공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내가 일본의 나라문화재연구소에 가서 일본 건축 공부를 좀 하면서 몇 년 머물렀었는데, 그쪽에 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같은 살림살이인데도 우리하고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또 중국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드나들면서 북경대학에서도 가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공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집도 그 구조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한옥하고. 그거 보면 동양 건축이라고 해서 일률해서 이런 유형이더라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보니까요, 한옥이라는 게 그런 개성을 참 잘 간직힌 기특한 집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옥이 다른 건축물하고 조금 다른 거는 난방 시설하기 위해서 구들이라는 걸 맹길거든요. 이 구들은 밑에서 불을 떼면 방이 겨울에 뜨뜻하게 난방이 되죠. 근데 방하고 방 사이에는 나무로 마루라는 걸 깔아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건 마루에서 뛰어놀지 방에서는 뛰어놀질 않죠. 방은 흙으로 맹길었기 때문에 뛰어놀면 가라앉고 우울쭈글해지지만, 마루는 나무로 깔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아무 탈이 없죠. 그런데다가 넓게 맹길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슨 잔치를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수백 명이 모이더라도 마루에 대청해서 다 할 수 있을 넓이만큼 해서 상간 대청이다, 옥한 대청이다 하는 넓이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의 도시가 되면서 한옥을 짓고는
그렇게 넓은 마루를 설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마루 한 칸 정도 하는 게 고작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는 한옥하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사시던 한옥하고는 유형이 전혀 달랐어요. 이제 그걸 염두에다 두고 한국에 오셨을 때 우리 살림집으로 쓰고 있는 시골에 있는 집들도 한옥으로 이제 살펴보실 필요도 있지만 지금 왕궁에 가면 연경당 같은 데 들어가시면 옛날 살림집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규모가 아주 듬직하고 널찍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생활에 편리한 거를 도모하도록 배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런 규모가 완성이 된 게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령 옛날 그 건물터를 발굴해 보면 기둥 세웠던 간격이 꽤 넓어서 오히려 지금 시골에 있는 한옥보다도 규모가 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삼국시대 이래로 조선왕조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살림집들이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됐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공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요. 올라가지고 신발 벗고 올라갔을 때 나무를 가지고 마루로 깐 대청이 있고 그 대청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구들 흙을 발라가지고 돌하고 흙하고 발라서 불을 뜨끈하게 뗄 수 있는 구들 들인 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보통 온돌방 그럽니다. 그 방하고 마루가 한꺼번에 구조된 것이 한옥의 특성입니다. 그건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그런 구조물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그 구들이라는 거하고 마루가 있을까 하는데 이건 여기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겨울이 꽤 춥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뜨뜻하게 살 수 있으려고 구두를 매길었고 그 대신 여름은 꽤 덥죠. 그 더운 여름을 좀 시원하게 살려고 해서 마루를 깔았어요. 마루를 널찍하게 깔고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손님이 많이 모인다든지 하면은 좁은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루간 대청에 모여 앉아서 잔치도 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춤도 추시면서 뚱땅뚱땅 춤도 추고 그러셨거든요. 그럴 때 그 춤을 추고 즐겨 놓으실 때 방 안으로는 절대로 안 들어가세요. 대청에서 다 해결하죠. 그만큼 대청이 넓어서 상칸 대청이다 뭐 5칸 대청이다 하는 말이 방의 몇 배가 되는 넓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넓은 집 대청에 올라가면 100여 명이 넘게 한꺼번에 들어가 앉아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넓어요. 그러니까 무슨 잔치 모임 한 데는 다 대청에서 했죠. 혼인식도 다 대청에서 했고 그 회갑이었는지 잔치하는 거 다 대청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구들들인 방하고 마루간 대청이 쓰임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는 재주를 지니지 않았으면 그건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돌 불 떼고 사는 걸 구들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마루 깎는 것을 대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집이나 일본집에서 구들들인 방하고 마루간 대청이 한꺼번에 조성된 예는 없어요.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식 문헌 기록이나 일본식 문헌 기록에 그런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구들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하는 게 궁금한데, 옛날 원조 역사 이제 원조 시대 선사 시대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옛날 작은 그 움집에도 구들들인 방이 있는 흔적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 들인 데서 구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파급이 됐을까.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압록강 도만강 유역을 가서 보면요,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살던 데는 다 그런 자취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삼국시대 이미 구들들인 방하고 마루칸 대청이 구조물로 등장을 해서 우리 살림집으로 활용이 됐었다는 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 집터를 발굴해 보았더니 우리 신라 때도 마루칸 대청 자리도 있고 구들들인 방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이미 구들과 방이라고, 그 방과 마루라는 개념이 설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구려의 옛날 땅이요, 지금 만주 땅에 가서 보면 그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후가 그렇게 안 맞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도만강이나 압록강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게 있는데 지금 만주 땅 북쪽으로 가면 보기가 드물단 말씀이에요. 그거 보면은 기후에 맞춰서 구들도 만들었을 테니까 마루칸 대청도 그렇고 구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의 지혜에 따라서 그런 구조물이 기후에 맞춰서 적절히 잘 구성이 된 거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란서에 가서 한옥을 하나 지으면서 구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구들에다 불을 떼줬더니 불란서 양반들이 구들에 들어 앉아서 이렇게 궁뎅이가 뜨뜻해 본 거 처음인데, 그리고 배가 이렇게 소화가 잘 되니 참 좋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인체가 왜 하체가 든든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궁디를 뜨뜻한데 안 그러면 배가 그렇게 음식 소화를 잘 시켜줘가지고 소화제를 안 먹어도 문제 없대요. 또 특별히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안 해도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밥 먹고 앉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공부들을 하시고 했는데도 그만큼 오래오래 사실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구들의 덕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 보면 구들이라는 게 인체